자,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죠. 21번. 자, 주 3일은 X1년 초 회사 설립을 했는데, 보니까 그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될 배당금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 이게. 그래서 기존의 다른 보통주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래. 가장 쉬운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일단은 소급하지 않죠. 단기분만 가지고 거기 우선주라고 하는 것이 이 1,000원이고 500주니까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에 대해서 5% 그러면 25 해서 25,000원만 이렇게 끝났네. 뭐 이게 참가적도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 비참가적이라고 돼 있고 비누적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전체 배당금은 2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선주한테는 25,000원만 주고, 나머지 보통주한테 17만 5천 원을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우선주고, 이게 보통주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 2번인가요? 2번. 자, 22번. 다음은, 쭉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면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거기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금인데, 거기 기억을 한번 보게 되면, 액면가의 5,000원의 주식, 요거 10만 주를 주당 7,500원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0만 주 곱하기 거기 그 5,000원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냐? 5억 원이네, 이게. 그러면 100만 단위니까 요것이 이 100만 단위면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500이 되겠네. 그래서 기초에 자본금이 500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에 500이라고 하는 것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500이니까 이제 요 2,500이 초과 발행됐죠. 10만 주. 2억 5천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2억 5천. 근데 기초에 500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봐보세요. 니은은 10월 10일 이사회결의 통해서 자기 주식 5천주 곱하기 이제 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기 주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5천만 원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나머지 없네요. 자, 그러면 가번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가고 나번은 750이 되고요. 여기는 100이 되겠네. 자, 그러면 가가 1000이고 나가 750이고 다가 마이너스 100. 4번이 답이다. 자, 23번을 한번 보면 5천만 원 원가 이렇게 해서 반품이 되는데 여기 매출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반품 예상은 될 거다 그러면 그걸 빼주면 되지. 그러면 4천만 원이 되겠다. 자, 고객 충성제도 재화 용역 구매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음 중 고객 충성제도 예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이용 대금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하는 고객 충성제도죠. 헤어샵에서 이용 횟수에 따라서 만약에 쿠폰을 무료 이용권을 찍어줘요. 그것도 고객 충성제도지. 항공사 마일리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4번에 보면은 요거는 1년간 무상 수리해주는 이 부분은 충당부채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25번. 자, 건설인데 계약금액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X 2년의 계약 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X 1년도, 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1년도 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 총 계약 금액이 6천이고요. 빼기 X1년도의 추정 총 계약 원가가 5천이고요.
그 중에 이 단기 발생 그 계약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된 단기의 X1년도의 계약이익은 1,000만 원에 20%니까 이제 200만 원이 되겠더라. 자, 그런데 X2년도로 가서 6천이고요. 자, 거기에 우리 X2년도의 추정총 계약원가가 5천 똑같네. 근데 거기 그 단기 발생 계약원가가 3천이니까 합쳐가지고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미 인식한 이익은 200이고, 5, 8에 80%인데 800에서 200 빼면은 600만 원이 되겠더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X2년도의 요 계약 이익이니까 6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26번에 보면 총 계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X1년도 말에 계약 자산, 계약 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거기 총 계약 요것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중에서 이번 연도에 누적 발생 원가가 3천이고요. 그리고 총 계약 원가가 1억 원이에요. 30%라고 해서 그러면 4,500이 이번 연도에 계상하게 될 계약 수익이죠. 그럼 얘가 이거 청구 가능한 거야, 이게. 근데 실제로 청구한 거는 얼마예요? 5천만 원을 청구했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초과 청구했지. 초과 청구가 500이에요. 그러면 이 더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내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약 부채라고 하지, 이거를. 자, 그래서 계약 부채 500만 원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1번이 답이네요. 자, 27번에 보면 확정급여 제도에서 우리 이 순확정급여 부채의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거기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인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면 됐지. 70에서 8만 원 빼면 순확정급여 부채 62만 원, 3번이 답이다. 자, 28번에 보면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갈 용어, 주식기준 보상에서 우리 거래 상대방이 기업의 지분 상품 등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이 조건을 가득 조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와 모 특정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 무엇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거는 가득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에는 무엇과 특정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여기에는 용역 제공 조건과 특정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여기에는 거기 나번에 보면은 일단은 가득 조건이고 용역 제공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성과 조건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 여기다 한번 써보죠.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은 얼마냐? X2년 말에 이건 시점이죠. 시점. 그러면 거기 X1년 말서부터 X2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40,000원이 증가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40,000원이 증가했지.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얼마가 변동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X년도에 단기 법인세가 여기 단기 법인세가 얼마냐면은 이제 20만 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이 15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연법인세 부채로 얼마냐면은 10,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이 감소해야 돼. 그럼 거기 5만 원에서 10,000원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4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자, 일단은 거기 뭐 다 주어져 있죠. 단기법인세라고 해서 250만 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0년 말에 이혼 자산이 60이 있었는데 X1년도 말에 이혼물세 부채가 45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혼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60이 없어져야 되고요. 이혼법인세 부채가 잡혀야 그 기말에 이혼물세 부채 45만 원이 잡히죠.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250, 60에다 45만 원, 355만 원. 이렇게. 법인세 비용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에 보면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우리 이 재무제표 작성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추정치,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죠. 진부와. 자, 3번의 회계 변경이 우리 애매하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온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과거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고요. 전진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32번. 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의소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 부장.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는 가중 포함되지 않아요. 당규제 무상증자 실시한 경우는 무상증자 실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지. 2차장이 틀렸네. 이렇게. 자, 3번에 보면은 위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기초에 이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수를 조정한다. 아, 이거 틀린 거를 고르는 게 아니고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1번 김 부장이 맞는 거고 2번에 2차장은 그 무상증자는 원구주에 따라가는 거고 그 무상증자 실시한 날이 아니고요. 그리고 3번은 왜 틀렸냐면은 그 기초가 아니고요. 위상증자한 그날이 되겠죠. 4번은 결산기말 현재 발행된 우선 주식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다 틀리고 1번이 맞아요. 자, 33번에 이 40% 90만 원에 취득을 했네. 이렇게. 그래서 유의적 영향을 행사하게 됐대요. 근데 순자산 장부 금액은 200이래요. 그럼 428, 80만 원인데 왜 90만 원 주고 샀느냐. 그럼 이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이 영업권이다 이거죠. 영업권 이렇게. 자,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라고 할 때 재무상태표에 기록돼 관계기업 투자주기의 금액은 얼마야? 3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은 90만 원에 취득을 해서 30만 원에 40%면 12만 원만큼 증가가 돼요. 자, 그러면 90에다가 12만 원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102만 원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취득 시점에 분석한 거고 취득원가는 90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당기순이익의 12%, 40%인 12만 원 그거를 더하면은 기말에 이 장부 금액이 되겠더라. 그래서 거기 102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다. 자, 34번에 보면 화폐성 항목이라 다 돼 있는데 가장 옳은 것은 아니야, 채권 채무 선택하시면 돼요. 2번이 답이다. 자, 35번에 보면 한국에서 우리 쭉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 시 자산에 적용할 환율로 가장 옳은 너무 쉬운 문제죠. 거기 자산 4,000달러에다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마감 환율이다.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36번에 보면 무언은 수량, 규격, 품질 등에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 이거 당연히 선물이죠. 선물거래소가 있잖아요. 이게 선물거래 1번. 37번에 보면 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보증은 고려하지 않죠. 틀렸고, 금융리스에서 리스공자가 리스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자 한조가 현재 가치 합한 거죠. 2번이 답이네요. 3번에 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그 변동리스료, 변동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해야지. 리스용자는 각 리스에 운영리스,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단일 모형이에요. 단일 모형. 자, 38번에 보면 자, 우리 투자 활동 관련 순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매출 채권의 회수, 영업 활동, 차입금의 상환, 재무 활동, 유용 자산의 처분, 요것이 투자 활동이죠. 50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 자, 그다음에 기타 포괄사 FB OCI 취득하는 거 100만 원. 이거 투자 활동이다. 자, 유상증자 재무활동이다. 급여의 지급 영업활동이다. 배당금의 지급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이다. 뭐 별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50만 원의 현금 유출액이 나왔네. 이렇게 50만 원의 현금 유출액은 거기 4번이 되는데, 자, 일단 유형자산의 처분 FVOCI의 취득 그 두 가지가 투자활동이고, 차입금의 상환 유상증자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이고요. 매출채권의 회수, 급여의 지급은 영업활동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50만 원 현금 유출은 4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39번에 보면 쭉 봤더니 이자 지급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쉬운 문제를 그냥 주네요. 그냥. 이자 지급액. 거기 써 있잖아요. 이게 현금 얼마예요? 80만 원. 회계 처리에 거기 현금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80만 원이 답이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40번. 자,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가 되느냐? 당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으니 간접법이지. 자, 5만 원에서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2,500을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유용자산 처분이 1,800을 차감하고요. 1,800을 이렇게. 자, 손익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이 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 15,000원을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재고 자산의 증가 10,000원을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감소 22,000원을 차감하자. (33,000) 자, 요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봐보죠.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2,500을 가산시키고 처분이 1,800을 차감시키고요. 매출채권의 감소라고 해서 15,000원을 가산시키고요. 재고자산의 증가 10,000원을 차감하고요. 매입채무의 감소라고 해서 22,000원 차감하라. 제가 암산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5만 원 플러스 2,500 마이너스 1,800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10,000원 마이너스 22,000원 33,700원이네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